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청자켓을 입고 왔더니 PD님이 아주 예쁘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제 다 누구나 다 자녀분들을 키우거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천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죠? 근데 그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이제 국가에서든 어디에서든 천재를 필요로 하는 거는 천재 한 명 밑에 2,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천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천재가 되는 필요한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라이벌 때문에 최고가 되는 경우가 많죠.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아사다 마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영웅도 악당이 있었기 때문에 영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라이벌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들께서 신비스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영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었을 때 100%라는 완성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이 영감에 의해서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이 한 번의 실험도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을 좀 잘 돌보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 와이프가 수학을 더 잘했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와이프가 그 아인슈타인을 바라봤을 때 돈도 벌어오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이혼을 요구를 했겠죠. 그랬을 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내가 노벨상을 받아서 그 상금으로 그 이혼 이자료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혼을 하고 나도 빨리 안 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내가 늘 독촉을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자기가 연구하던 부분에 너무나 몰두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바로 E = MC 자성이라는 그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영감은 좀 너무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붕 떠서 공중부양을 하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아마 세계 탑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비행기가 거기다가 또 무거운 데다가 또 사람을 막 200명, 300명 태워서 하늘을 붕 날아다니는 걸 보고는 여러분들께서 절대 신기하다고 하지를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비행기는 뜨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과학적인 힘, 양력에 의해서 뜬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것을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죠 어떤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붕 뜨게 되면은 신기해하는데 이 붕 뜨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내공이라는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적인 힘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정하시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내공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과학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니까 제가 때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이해도가 조금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은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기준을 봤을 때 좀 연령층이 뭐 40대나 50대 그죠? 뭐 6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연령층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빨리 이해를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이 원리라는 것이 이렇게 꼭 과학적인 뿐만 아니라 이 내공이라는 거는 뭡니까? 산전, 수전, 뭐 해상전, 공중전 모든 거를 겪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진 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시는데 조금 이제 또 지금 70대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 뭐 80대 이렇게 뭐 주식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께서는 조금 고정관념에 이제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이 방송에서 하는 어떤 그 원리들을 자꾸 거기다가 접목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요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마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종목마다 삼성전자의 내공의 원리, 그다음에 에코프로의 내공의 원리, 지금 신규 종목들이 움직이는 워터나 퓨릿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내공의 원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야 되는지, 그죠? 뭐 에코프로는 오늘 소금을 좀 더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조리 방법이 양념하는 방법이 매일 다르거든요. 매일 우리가 그 삼성전자에다 고춧가루를 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고춧가루는 뭐예요? 더 열을 넣어가지고 막 띄워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아,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80년대 여러분들께서 주식 하시는 그 투자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에서는 수익 구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늘 수익 구조를 지금 제가 여기서 줄곧 방송을 해왔지만은 한 번도 수익을 안 드린 적이 없잖아. 그죠? 그냥 뭐 제가 오라 저점을 만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면은 바로 내공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이 원리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들 어디 뭐 가셨는데 막차를 놓쳤어요. 그러면 다음 첫 차가 안 옵니까? 오잖아, 그죠? 그렇듯이 주식시장에서는 1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역으로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고통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뭐 딱 이거는 이것, 저거는 저것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계속 여기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장에서의 패션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거는 뭐예요? 오늘 제가 옷 얘기를 했듯이 그죠? 또 어떤 때는 이런 옷들이 유행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때요? 다른 옷들이 유행할 수가 있잖아. 그죠? 뭐 과거에 80년대라면 나팔 바지가 그렇게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그 나팔 바지가 뭐 여러분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슬림하게 바지가 달라붙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주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한 종목을 고집하지 마시고 아 지난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나왔나 그죠? 그럼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어떤 그 빈대 기피제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그 빈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어떤 살균을 통해서 그 약품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전부 다 이렇게 뭐 빈대가 집에 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특정 어느 뭐 호텔에서 빈대가 나오고 뭐 그 빈대를 맞아서 집으로 따라오고 뭐 이런 과정 때문에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경남제약이라든지 뭐 동성제약이라든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등락을 하고 사이클을 그리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보면은 고인물을
고인물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시장은 신선한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뭐 신규주들을 좀 좋아하고 그죠. 오래된 묵은 종목들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피제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또 메가서울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심 수도를 좀 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풍수적으로 수도가 크면은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김포도 이제 서울로 이제 같이 편입하고 그 주변에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뭐 이런 어떤 지역들도 이제 서울이라는 큰 거대 도시를 만든다는 이런 정부 정책의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수도로 편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뭐 김포에 공장이 있다든지 땅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가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죠? 장부상으로 가격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코아스라든지 이 코아스가 뭐 상한가를 뭐 연장 그 동전 주식이지만 막 두 번씩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나왔고요. 뭐 누리 플랜이라든지 또 뭡니까 뭐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뭐 목요일 날 보면은 유라테크가 충전으로 움직였다가 세종시로 움직였다가 또 지금 메가서울로 움직였다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현령 비현령이기 때문에 지금 내공과 관련돼 있는 내공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아 얘가 이쪽으로 왔다 그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너 이거 그때는 이거였잖아. 지금은 이게 안 돼. 이런 원리를 자꾸 갖다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힘든 매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주식 경영에도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고 그죠? 시장에 순응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맥락에서 드리는 얘기고요. 이제 그 사실 이제 이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뭐 FOMC 결과가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이제 좀 동결하고 그죠 아직까지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파월의 어떤 그 입김이 그죠 불어오면서 반도체주들이 반짝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들이 물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부분들이 뭐 실적이 뭐 삼성전자는 좀 괜찮아졌다가 뭐 하이닉스는 좀 그랬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에 어떤 접목시키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어떤 훼손된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이 좀 터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 반도체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봐야 되고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HS 뭐 PS라든지 뭐 요런 어떤 종목들도 뭐 파두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요런 종목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신규주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반도체 관련한 3인방 그죠? 워터라든지 뭐 퓨리시라든지 뭐 컬라티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반도체의 어떤 맥락에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주도주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움직일 때 뚜렷한 주도주에서 하나에 의해서 지난번에 뭐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그 가지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날의 어떤 주도주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주도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물론 그때 반도체가 며칠 전에 움직일 때 뭐 제주 반도체가 나오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두시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뭐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지수가 상승할 때 항상 이제 떠오르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뭐냐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인데 이 로봇도 레인보우 로봇이
시장을 주도할 때가 있고, 뭐 SPG가 주도할 때가 있고, 뭐 유로메카가 주도할 때가 있고, 이런데 이번에는 로보티즈라든지, 그죠?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조금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골고루, 그죠? 시장의 어떤 매기, 어떤 특정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보다는 교육주가 좀 움직이고, 뭐 그죠? 메가MD가 움직이고, 또 보면은 뭐 제약주 중에서는 뭐 경보제약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뭐 4대강, 이하공영 뭐 이렇게, 그죠? 우원개발 이런 어떤 지하철도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건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조금 분산되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다음 코너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제 이제 유튜브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또 제 개인 유튜브도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매주 이제 토요일 오늘 저녁이죠. 8시에 이제 라이브로 이데일리온과 연결된 라이브로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드리는 뭐 유튜브는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보고 계시던데, 제 유튜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은 뭐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척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척추가 손상이 가게 되면은 우리가 설 수도 없고, 그리고 그죠? 어떤 머리도 쓸 수 없고, 그죠? 굉장히 불편한데, 사실 이 척추라는 거는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척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척추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마음의 상처 많이 입잖아요.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요런 어떤 제 유튜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유튜브랑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힘에 의한 원리,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지만 제 유튜브는 어떠냐면은 약간 내공의 원리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이해도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지금 다우 지수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다우 지수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데, 제가 현금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바닥이 다 왔고, 그런데 어떤 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느냐. 만약에 요 지점이 터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신용이나 미술을 쓰신 분들은 조금 좀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팔아라고 했지 않느냐 이러니까 제가 너무 조금 좀 그렇다 이거죠. 그게 이제 다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현금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매도하지 말라. 그냥 참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단지 신용에 대한 부분만 제가 조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하고 달리,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터닝 방향을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터닝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어떠냐면은 상당히 상대적인 빈곤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여기서 바로 터닝하면서 그 대형주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빈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뭐 6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1950년 이후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빈곤은 지금 좀 해결이 됐지만 사실 상대적인 빈곤이 상당히 크잖아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런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들어 하시는데 이 주식 시장이 지금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어때요? 그냥 뭐 순탄하게 오늘도 보면 이게 지금 어제까지 목요일까지였고 어제 시장도 여기에 지금 이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미국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차가 있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낮에 이제 그 애플의 실적, 애플이 실적이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에 의해서 미국 시장의 선물이 조금 하락을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이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 시장은 정작 어떻게 했냐면 갭을 들면서 지금 추세를 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방향성을 보세요. 어떨 때는 금리가 작고 어떨 때는 애플이 작고 사실 애플이 전체적인 시총이 뭐 1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이 사실 이 스티브 잡스가 1983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애플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 그죠?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름도 없는 스티브 잡스가 펩시 사장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애플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그 펩시 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정신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계속 찾아가면서 그 펩시 사장을 좀 약간 자극시켰죠. 어떻게 자극시켰습니까? 너 그 설탕물만 팔지 말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니까 바로 이제 좀 허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애플이 그죠? 같이 이제 커가는데 사실 애플이라는 이 기업의 그 로고가 보면은 좀 사과가 이제 애플도 사과고 그죠? 약간 베어 먹은 사과고 그죠? 이 사실 이 베어 먹은 사자의 시초가 어디서 뭐 따왔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미테이션 게임인가 뭐 그런 어떤 영화 속에서 그 베어 먹은 사과가 나오는데 이제 그 영화는 이제 기계가 얼마나 인간을 능가해서 뭐 더 진화할 수 있나 뭐 이런 어떤 영화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 베어문 사과가 나오는데 그 영화 속에서 베어문 사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게 사실 이 애플이라는 이 기업은 사과를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984년도 개인 PC 애플에서 나왔던 매cin토시도 그 사과의 품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애플에 대한 기업 지금도 보면은 애플이 전 세계에서 그죠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지금은 애플이 실적이 어떻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여줬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나스닥 시장 역시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 라인을 돌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실 때 이 올선을 이 모든 것은 세력주든 뭐든 모든 부분들이 가장 근간이 뭐냐면 올선이거든요. 세력주도 올선이 깨지면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이 라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올선이 보세요. 갭을 떨었죠. 오늘도 갭을 들었거든요. 들어서 여기 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월요일 날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갭을 들지 못하고 이 라인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죠? 지금 지표가 조금 보면은
우리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조금 우리가 좀 속이 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시장도 지금 보면은 뭐 이런 패턴으로 지금 저점을 형성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역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와서 그 조정을 볼 거냐.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이 주식 시장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주식이 하락할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배워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터닝하거나 이럴 때 정말 좋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맞아보고 많이 때려본 사람이 어떻나요? 치고 빠지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그 운동이 뭡니까? 권투 아닙니까? 그래서 알리가 무슨 말을 했나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고 했잖아. 그죠? 주식시장에서도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고 자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락장에서 얻어맞고, 그죠? 또 뭡니까? 수익 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의 어떤 리듬을 타시게 되면은 정말 이 추세가 이렇게 살아난다면은 여러분들은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그동안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됐냐면 한숨을 돌렸어요. 조금 한숨을 돌린 그와 같은 부분인데 아직까지 완전한 바닥이다라고는 아직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바닥을 찍을 때도 이제 이거는 누구에 달렸냐면은 미국 시장에 달렸죠. 미국 시장이 계속 어떻게 되느냐? 추세를 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역꾸역 따라가겠지만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단기적인 고점을 이루고 거기서 5일선 위에서 뻐적뻐적 이렇게 좀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 역시도 또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지만 그 앞에서 내렸던 700 라인이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흘러내릴 때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700을 깨면 안 됩니다. 700을 깨면은 5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뭡니까?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세옹지마 이게 사자성어, 그죠? 변방에 있는 이 한자가 변방세자에다가 늙은 옹자잖아, 그죠? 지마.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늙은 노인이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이 인생사를 얘기할 때 세옹지마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 세옹지마가 어떤 사이클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면은 이 변방의 노인이 말을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중국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이었죠. 그 말이 갑자기 저 오랑캐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라는 건 자산인데. 근데 아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된대요. 그 자산이 저쪽으로 날아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그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 걱정하지 마세요. 뭐 또 좋은 일이 있겠지요.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쑥말이 그죠? 날아가 버렸는데 암말을 데리고 집에를 데려온 거예요. 그게 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대박 났네요. 그죠? 말 한 마리가 갔더니 말 한 마리를 데려왔네요. 이렇게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또 그 변방의 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거 좋은 일만 아닐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들이 말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 말을 좋아해가지고 그 말을 다시 왔는 말을 길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타려고 하다가 올라타서 그죠? 확 말을 한번 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깜짝 놀라갖고 막 아들을 그냥 땅바닥으로 내팽개 쳤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다리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부러진 다리가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했으면 모르겠지만 불편한 다리를 이끄는 그런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아유 참 안 됐네요 이랬더니 또 그 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나자 그 오랑캐들이 침범해서 전쟁이 났을 때 그 동네 마을의 젊은 청년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아들은 불편한 다리 때문에 전쟁을 나가지 못했잖아. 그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 주식시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아? 사이클을 그린단 말이에요. 사이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죽으려고 하던 그 찰나에 어떻게 됐냐면 조금 살게 됐어요. 이제 명줄을 조금 늘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막 명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아, 이제 조금 살아나면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아, 그래. 얘가 좀 어느 순간 또 이러다가 또 하락을 하겠지. 요렇게 하락을 할 때는 또 내가 어떻게 또 이 계좌 그동안 불편한 계좌를 또 내가 지금 요는 때 내가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그죠? 또 이렇게 내려가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되면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살짝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의 말에 의해서 지금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까? 파월이. 그죠? 금리 인상.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저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그저 분쟁이 하고 뭐 이란이 다시 뭐 합세를 하니 어쩐 이렇게 확전이 되어도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지금 반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되지 않고 지금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금리만 가지고 동결한다, 하락한다, 뭐 한다, 그래서 올린다, 내린다 이 부분만 가지고 전체적인 미국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어느 순간에는 모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는 또다시 지금 산적해 있는 외부의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주가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생에만 세옹지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식시장에도 이 사이클을 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요. 절대 좋아도 뭐 그죠? 아, 또 어느 날은 내려가겠구나. 또 내려가면 뭡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아, 또 내려가면은 또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사실 뭐 이 세옹지마라는 것은 뭡니까? 길흉하복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길흉하복을 말하는 이 시장에서 그와 관련성이 있는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뭐냐면은 흔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흔드느냐면은 개인들이 이 지지를 하고 나서 개인들이 기분 좋게 그래 상한가 갔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확 쏟아버리고 또 그죠? 놀래가지고 쏟고 나면 뭐야? 또 당장 어떻게 합니까? 확 당겨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들기라고 하는데 어제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냐면은 경보제약입니다. 요 경보제약 같은 경우 대량 거래를 트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상승 급등을 했는데 어제의 메인 종목이었어요. 근데 물론 뭐 암 관련한 항암 관련한 이런 어떤 재료들이긴 하지만은 이 움직임이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 그날 주도주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어제는 얘가 주도주였거든요. 근데 이 주도주의 패턴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서 상한가를 빨리 닿지 못하고 이럴 때는 좀 거전일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제주 반도체나 이런 애들은 지지 라인을 똑같이 형성하면서 어쨌든 파동기를 내주지만 얘는 그와 같이 못한 어떤 흐름들을 만드는 그와 같을 때는 물론 종합 지수의 흐름 그리고 투자 주체 외인이나 기관의 어떤 주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도가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기관들도 좀 매수가 그리 강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매수가 강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좀 흔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날의 주도주라도 그 흔드는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앞에 거는 뭐예요? 일봉이잖아.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분봉입니다. 이 분봉도 여기 보시면은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뭐 주식을 4년 하셨는데도 1분봉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분봉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1분봉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1분봉을 보고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종목을 팔아야 되겠다. 그죠? 내가 이제 이걸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을 팔고 싶다. 계속 뭐 중기 포지션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그렇게 팔 때는 뭐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 그죠? 한옥가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 그죠?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면은 이 파동이라는 것이 모든 종목이 그날 다 한 번씩 파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그 파동 길이가 수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짧아요. 한두 옷값밖에 안 움직입니다. 요 분봉을 보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런 데서는 폭이 없잖아, 그죠? 이 파동이 이 보세요. 이 1분의 요게 봉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거 무슨 폭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급이 붙었을 때는 어떠냐면은 파동 길이가 막 쏟았다 올랐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나는 좀 팔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분봉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분봉을 보고 그날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진행될 때 여러분들께서 이 꼭지에서 뭐 한옥가라도 높은 가격에 파시면 좋잖아, 그죠? 그리고 사실 이 파동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항상 파동의 종착역은 일봉이든 분봉이든 뭐든 간에 30%가 상한가 그 마지막 라인이 파동의 마무리입니다. 그 파이널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파동이 나왔는데 30%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5%에 수도할 수도 있고 5%에 수도할 수도 있고 뭐 3%에 수도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에서 쭉 당기면은 보합에서 수도할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얘가 하루 종일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라인에서 하고 있다가 시장의 방향성이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요 201분봉 라인에서 막 쥐어 흔들었어요. 요요 흔들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서 상한가를 만들고 개인들이 뭐 했습니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저렇게 하니까 상한가를 갔네 하고 안심하는 그것을 역이용해 갖고 딱 3시 10분에 보세요. 투매를 유발하는 이게 거의 10%입니다. 30%에서 10% 이렇게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대를 잘 보란 말이에요. 3시 10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3시 20분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상한가에서 이 항상 파동이 나오는 종착역은 상한가인데 여러분들께서 상한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원리입니다.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상한가에서 상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상따를 할까요? 다음 날 갭을 뜰 거라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한가를 잡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한가가 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매를 하겠죠. 그것을 세력들은 항상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오히려 상한가에서 강한 것보다 이렇게 막 쳐박을 때. 근데 이렇게 쳐박았잖아요. 당기는 경우도 있고 안 당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뭐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자성어, 세옹지마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지난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종목을 그냥 상한가 쳤던 종목 눌림목 잡아보라고 이랬는데요. 지금 보면은 80년대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퍼센테이지를 엄청 따지는 거예요. 뭐 3%네, 4%. 여러분들 있잖아요. 좋다 이거죠. 30%를 먹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거기에서 100주밖에 안 샀어요. 돈이 되겠습니까? 내가 좋다 이거죠. 잘난 3%, 5%를 먹었다 칩시다. 그래도 그게 내가 물량을 10,000주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치 있잖아요. 수치를 가지고 논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 예를 들어 내가 3만 원에 샀어. 그죠? 예를 들어 3%를 먹었다 칩시다. 주당 1,000원을 먹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당 1,000원에 1,000주만 더 가도 100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버는 구조 있잖아요. 다른 종목은 안 돼요. 왜? 거래량이 안 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물량을 많이 사가지고 그거를 소화를 못해요. 그날. 그렇지만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3%든 5%든 10%면 대박이고요. 거기다가 내가 전량 물량을 다 실어버리면은 엄청난 수익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10,0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원짜리 수급이 붙었어. 그죠? 붙었는데 얘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 20% 공략했어. 10%를 먹었다 하더라도 2,000주, 3,000주만 들어가도 하루에 200, 300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때 뭐 이게 방송을 할 때 하루에 뭐 박살바이오 상한가 치니까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왜? 물량을 실을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런 퍼센테이지, 뭐 제가 수익률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이거죠.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4,800원에서 이 5,500원을 갈 때까지 내가 여기 주당 7,800원을 못 먹어도 그 라인에 수급이 형성돼 있으니까 내가 물량을 실어가지고 주당 300원만 먹어도 그냥 한 2,000주 사도 2, 3,000주 사도 돈 100만 원을 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만 여러분들께서 그래 수급 종목은 그런 거구나. 그 뭐 퍼센테이지 이런 거를 따진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내공에 대한 원리를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잖아. 대표님 저는 왜 대표님이 주는 종목을 다 수익 구조를 못 내고 이렇게 바보스럽게 이렇게 할까요? 이거 뭐 신이 저를 버린 것은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왜? 그래 안 되지. 괜찮아. 요렇게 자꾸 한번 연습을 해서 욕심을 좀 줄이고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봐. 그러면 이런 수익은 아니더라도 너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은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또 어떻게 한번 써봅니까? 우리가 주식이 좀 안 될 때 뭘 하라고 합니까? 기도 매매를 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뭡니까? 뭔가의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부모님이나 뭐 했을 때 먼저 머리 숙이잖아요. 더 많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까지 숙이잖아. 그죠? 그 허리까지 숙여서도 또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릎을 꿇어서까지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까지 땅바닥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절이잖아요, 절. 뭘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지요. 그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신용 몰빵을 많이 쓰고 욕심을 부렸으니까 저를 버리셨군요. 이제 제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어떤 기도, 절을 하는 그런 어떤 매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꾸 고개를 쳐들고, 그죠? 그래, 너가 뭐 나한테 수익을 안 줘? 그래, 내가 나 이거 대출 받아왔는데 죽기 살기로 너하고 한번 해보자.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밑으로 내려놨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이래 헤아려 가지고 보듬어서 이래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성질이 좀 안 좋거든요. 따뜻하게 좀 이렇게 많이 위로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분들이 이런 상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내가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십니까?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그죠? 저도 마음이 그래 편치는 않아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뭘 봐야 되느냐? 똑같아요. 다음 주에 보실 종목들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월화에 저점을 보시고 그리고 오일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세력선은 뭐라고 했죠? 오일선. 오일선이 깨지면 안 돼요. 설령 강했던 종목이 오일선을 살짝 깨게 되면은 다음 날 한 번까지는 더 볼 수가 있어요. 왜? 강했던 종목이 오일선 깨지면 다음 날 한 번 더 파동을 시도하거든요. 그게 마지막 파동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서 약간 갭을 떨어버리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이 뭐냐면은 이 지금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비마약성 이런 것도 관련성이 있고 지금 항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의미를 붙이지는 말고 그가 나와 있는 재료에 대해서 이래서 이거 임상 얼마가 돼가지고 매출이 어떻게 증가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냥 단순하게 그죠? 짧게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오늘 왜 가지고 왔냐면은 금요일 날 너무 좀 많이 수급을 형성했고 좀 이렇게 그 쥐어 흔드는 이런 모습에서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화 저점을 보면 되겠죠. 월화. 그죠? 만약 얘가 여기서 뜬다 하더라도 뭐 어떤 저점이 형성이 되겠죠. 이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 그래서 뭐 사실 뭐 비마약성 관련해서 뭐 지금 뭐 관리 종목으로 가 있는 뭐 오성첨단 소재라든지 뭐 우리 바이오라든지 이런 애들도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은 이 경보제약이 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뭐냐면은 큐리언트인데 이거는 또 뭐 면역 항암 그죠? 이런 종목들은 참 독특하죠, 그죠? 요즘 보면은 상한가를 치면은 연장 상한가를 막 두 방씩 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도 보면은 이 바닥에서 두 방을 쳤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상한가라는 거는 완전히 99.9%가 아니고 100%, 1000%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한가를 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익 실현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라인들이 어떤 눌림을 주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영풍제지 있잖아, 그죠? 계속 한가 치다가 풀렸잖아, 그죠? 사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뭐라고 올려놨냐면 이제 풀어지는 전날 내일 하한가가 풀어질 거다. 참 근데 이거는 가슴 아프다, 그죠? 이 가슴 아픈 종목을 제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저는 그렇게는 그런 리딩은 못 하거든요. 그냥 막 관심 있으면 한번 봐라. 왜냐면 어차피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뭡니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막 그런 부분들도 막 정확하게 매수가를 안 준다 이러는데 참 제 마음을 너무 못 헤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읽어주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뼈아픈 종목을 어떻게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렇게 줍니까? 그냥 막 관심 있으신 분들 한 시가 한번 보세요. 이런 정도지. 그죠? 이 루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AI 관련해서 사실 이 루닉도 이런 어떤 파동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시장이라는 건 순환하잖아. 그죠? 돌고 돌고 이제 여기서 파동 내고 나서 이제 많이 밀리고 났으니까 어떻나요? 지금 루닉이 살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AI인데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진짜 유명했던 종목이죠. 근데 뭐 유증하고 무증하고 이래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바닥에서 터닝을 했으니까 이 5일선이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요거는 뭐 지상철도 뭐 이렇게 해서 뭐 메가 서울 그죠?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좀 되어 있는데 완전히 요거는 세력주로서의 그림이니까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메가 MD 같은 경우는 이 교육주인데 이 지금 정부에서 77조입니까? 3년 동안에 77조를 들여가지고 뭐 하여튼 창조적인 뭐 어떤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대장 역할로 지금 메가 MD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관심 종목들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되겠죠. 나쁜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면 안 되겠죠. 금지해야 되겠죠.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발휘해서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하면 좋은데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뭐라고 평가받을까요? 주식 투자자 중에서 어리석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다는 거는 뭐냐?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통받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